1번 문제부터 자 봅시다. 1번 문제에서 보면은 1부터 9까지, 자 1부터 9까지가 일단은 숫자들이 쭉 있는데 문제에서 3개를 뽑는다고 했어. 3개. 3개의 수의 합이 짝수가 돼. 짝수. 그러면 1부터 9까지를 그냥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1부터 9까지는 짝수 24684과 홀수 13579가 있다.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한 다음에 3개의 합이 짝수가 되려면 3개를 뽑은 그 결과가 어떻게 돼야 되냐? 셋 다 짝수이거나, 그지? 셋 다 짝수. 아니면 2개가 홀수가 되고 하나가 짝수가 되는 이런 2가지 경우로 나누어 생각한다. 이거야. 일단은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보자. 짝수 3개를 뽑는 방법은 몇 가지야? 짝수 4개 중에서 3개를 뽑는 거니까 4 컴비네이션 3이 될 거고, 홀수 2개와 짝수 하나를 뽑는 방법은 홀수는 5개 중에서 2개를 뽑고 짝수는 나머지 4개 중에서 하나를 뽑아서 합이 짝수가 되는 경우는 이만큼 존재한다 이거야. 결과적으로 전체는 9개 중에서 3개를 뽑는 거고, 짝수가 되는 경우는 4가지 또는 10가지에 4가지에서 40가지 경우가 있는 거지. 자, 분모는 얼마냐? 987을 3일로 나눠서 9는 3으로 나누면 3 남고 또 나누면 4 남고 해서 결과적으로 분모가 84분의 분자가 44가 되는 거지. 이렇게 여기 44야 현재. 자, 위아래 뭘로 나눠? 4로 나눠서 답을 21분의 11이다 이렇게 써주면 답이 되겠다 이거야.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야. 자, 6번 문제에서 보니까 6명의 학생 A, B, C, D, E, F A, B, C, D, E, F가 있는데 2명씩 짝을 지어서 3개의 조로 만들대. 근데 A와 B는 같은 조로 편성이 되고 A와 B는 같은 조로 들어가고 C와 D는 서로 다른 조로 들어간대. 그러니까 어떤 2개의 조가 더 있으면 C와 D는 서로 다른 조로 들어가는 이럴 확률을 한번 계산해 보래. 그러면 이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봐. 어차피 A랑 B는 같은 조로 들어갔으니까 우리가 신경 쓰지 말고 C와 D는 다른 조로 각각 들어간 상태니까 얘네들도 신경 쓰지 말자. 그러면 E와 F가 어떻게 들어가야 돼? EF가 이렇게 들어가든가 F2가 들어가든가 해서 이렇게 조가 짜지는 방법은 2가지 경우가 일단은 있다. 그래서 A, B는 같은 조, C와 D는 서로 다른 조로 들어가는 경우가 2가지야. 그러면 6명을 2명, 2명, 2명으로 나누는 방법. 자, 6명을 2명, 2명, 2명으로 나누는 이런 방법의 수가 몇 가지인지만 알면 전체 경우가 해결이 되는 거지. 6명 중에 2명을 뽑아 나머지 4명 중에 2명을 뽑아 나머지 2명은 어차피 같은 조로 들어가. 6 중에 2, 4 중에 2, 2 중에 2를 뽑았는데 2명, 2명, 2명 뽑았으니까 어떻게 돼? 순서를 바꾸면 안 된다 해서 300분의 1로 곱하기 해버린다. 계산해보면 6 컴비네이션 2가 15에다가 4 컴비네이션 2가 얼마야? 6에다가 곱하기 6분의 1 해서 전체 경우가 15가지 경우가 있으니 확률은 15분의 2에 해당되겠다. 자, 요렇게 정리해주면 되는 거지. 3번 문제로 가보자. 3번 문제에서 한국, 중국, 일본 학생이 2명씩 있는데 아래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6명의 좌석이 쭉 있고 같은 나라 학생끼리는 좌석의 번호가 1만큼 차이가 나거나 또는
10 차이가 나게 되는 경우를 한번 따져보래. 자,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어떤 식이냐면 좌석이 이렇게 6자리가 있는 거지. 6자리. 자, 그림을 잘 봐. 그림을. 한국 학생이 2명, A1, A2 편의상. 중국은 B1, B2. 일본은 C1, C2 이렇게 6명의 학생이 있는데 같은 나라 학생끼리는 어떻게 앉는다고 했냐면 1 차이 난다라는 건 옆에 인접하게 앉겠다 이거야. 10 차이가 난다는 건 뭐야? 앞뒤로 앉는다는 거지. 그래서 한국, 중국, 일본 학생이 일단 어떻게 앉을 수 있냐면 앞뒤로 2명이 앉고 앞뒤로 2명이 앉고 앞뒤로 2명이 앉는 경우가 있어. 자, 그림을 그냥 그려놓을게. 잘 봐. 6자리가 이렇게 있는데 어떤 식으로 앉을 거냐면 이렇게 옆으로 앉고 한 나라는 또 이렇게 앉는다 이거. 자, 다른 경우는 또 뭐가 있냐? 이런 경우가 있겠지. 이런 경우. 이렇게 위아래로 앉고 양옆으로 앉고. 자, 이렇게 그림이 이런 경우 아니면 이런 경우 아니면 이런 경우가 존재한다. 여기까지만 이해했으면 사실은 다 풀린 거잖아. 이렇게 3개의 나라가 다 이렇게 앉거나 이렇게 앉고 이렇게 앉거나 이렇게 앉고 이렇게 앉는 거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가 한국이고 여기가 중국이고 여기가 일본이 될 수 있고 물론 여기도 다 마찬가지인데 이 셋이 물론 자리를 다 바꿀 수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한국, 중국, 일본이 순서를 바꾸는 방법 3팩에다가 한국 학생 2명이 이렇게 앉냐 이렇게 앉냐 바꿔서 앉냐 2가지. 중국 학생도 이렇게 앉을 거냐 이렇게 앉을 거냐 2가지. 일본도 2가지 해서 2가지가 존재한다. 이 하나의 경우에 대해서 이만큼 있는데 이런 경우가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게 3가지가 있더라 라는 게 한국, 중국, 일본이 앉는 방법의 수지. 근데 어쨌거나 전체 6명이 앉는 거니까 6팩토리얼로 나눠주면 해결이 된다 이거야. 자, 계산해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있는 3팩과 여기 3팩을 나누면 6, 5, 4가 남고 여기 6하고 여기 2, 3 나누고 여기에 4가 여기에 4랑 나눠지니까 남는 거 5분의 1만 남겠다. 확률은 5분의 1이더라 그 말이야. 그 다음에 4번으로 가면 4번 문제에서 A와 B가 서로 배반 사건이래. 배반 사건. 배반 사건이 뭐야? 배반 사건. A와 B의 교집합의 사건이 없는 거. 이거를 배반 사건이라 그래. A의 확률은 6분의 1이고 합집합의 사건은 2분의 1이래. 자, 배반 사건이니까 이렇게 쓰면 되거든. 합사건이라는 건 A의 사건에다가 B 사건을 더하고 원래는 교집합의 사건을 빼주는 게 합사건인데 교집합이 현재 없어. 왜? 배반 사건이니까. 합사건은 2분의 1이고 A 사건은 6분의 1인데 B 사건이 뭐냐라고 지금 문제를 물어보고 있다 이거야. 결과적으로 B 사건은 2분의 1에서 얼마? 6분의 1을 뺀 거.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지. 6분의 3에서 6분의 1 빼니까 6분의 2. 결과적으로 얼마야? 3분의 1을 확률 값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 이거야. 4번 문제. 그 다음에 5번 문제에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배반 사건이야. 배반 사건. 방금 전에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교집합이 없는 사건인데 A 교집합의 B 여집합 사건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원래는 A에서 교집합을 빼는 사건을 우리가 얘라고 한다 이거야. 근데 문제가 배반 사건이니까 얘가 없다고. 근데 그놈이 5분의 1이래. 결과적으로 A일 확률이 5분의 1이었다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A의 여사건에 B를 교집합하는 건 B에서 교집합을 빼는 걸 얘기하는 건데 교집합이 역시나 없어. B 사건은 4분의 1이야.
해서 문제 A 합집합 B를 구한다. 그럼 어떻게 해? A에다가 B를 더해서 교집합을 빼야 되는데 교집합은 역시 없으니 A 사건 5분의 1에다가 B 사건 4분의 1을 더해준 거 요렇게 계산 20분의 9 요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면 되겠지, 그지? 자, 6번째 문제야. A 3개, B 2개, C 하나. 뭐 어려운 문제들 아니기 때문에 6번째 문제에서 보면 A 3개와 B 2개, C 하나가 이렇게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있어. 근데 일렬로 나열할 때, 자,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 얼마? 6개를 나열하지만 A는 3개가 있고 B는 2개가 있더라. 전체 사건에 대해서 양 끝에 A가 오는 경우, 양 끝에 A가 온다. 어떻게 해줘야 돼? A 2개 빼서 양 끝에 놓고 남는 거 A, B, B, C를 가운데에다가 배열해주는 방법. 몇 가지? A, B, B, C를 가운데 배열하는 방법은 4개를 배열할 건데 B가 2개니까 2팩으로 나누자. 확률 얼마야? 전체 경우는 이거 일단 써놔. 자, 6팩, 3팩, 2팩. 해당 사항은 이거 4팩, 2팩. 요렇게. 자, 계산만 해주면 되는 거지. 분모는 얼마가 되냐? 3팩이랑 6팩을 나누면 여기에 6, 5, 4가 남고 다시 2팩이랑 6을 나누면 3이 남으니까 60가지들 중에서 얘는 4팩이랑 2팩을 나누면 12가지가 된다. 12가지는 얼마야 그러면? 5분의 1이겠네? 자, 5분의 1이다. 요게 6번째 문제에 해당되는 거야. 그 다음에 자 7번 문제.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질 때 나온 놈의 수를 A와 B라고 하자. 두 수의 곱 A와 B가 곱해서 6의 배수가 될 때, 그래서 6의 배수가 될 때 주사위를 2번 던져. A 곱하기 B가 6의 배수가 되는 경우들 중에서 그 말이야. 6의 배수라는 것을 전제로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는데 학생들이 풀기 그냥 간단한 방법, 접근하기 쉬운 방법. 솔직히 뭐야? 그냥 하나하나 세는 게 제일 좋지. 이 중에서 합이 7이 되는 경우를 구하래. 그러면 6의 배수가 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 자, 첫 번째. 곱해서 6이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 곱해서 6이 되는 거. 1, 6, 2, 3. 그 다음 뭐야? 3, 2. 그 다음 6, 1. 자, 4가지 경우 있어. 두 번째. 곱해서 얼마가 돼? 12가 되는 경우 있겠지. 당연히. 그지? 얼마야? 2, 6, 3, 4, 4, 3, 6, 2. 곱해서 당연히 18이 되는 경우도 있을 거라. 18이 되는 거 얼마야? 3, 6 또는 6, 3. 곱해서 24가 될 수 있나? 자, 곱해서 24가 되는 거 4, 6 또는 6, 4. 언제까지? 그냥 해봐. 곱해서 30이 되는 거 뭐가 있어? 5, 6, 6, 5. 곱해서 36이 되는 경우 있나? 36, 6, 6. 더 이상 없다. 왜? 40이게 되면 곱하기 7이 필요하다 이거야. 자, 한번 써봤어. 쓰기 귀찮을 수도 있다 이거야. 귀찮을 수도 있어. 하지만 경우의 수에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은 뭐냐? 표본 공간과 근원 사건이야. 표본 공간이 뭐야? 전체의 사건들이 무엇이 있는지 하나씩 확인하고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확률이 뭐가 있는지 계산해 본다. 자, 이거는 그냥 표본 공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고 싶어서 나열해 봤어. 곱해서 6의 배수가 되는 경우들은 대략 이런 정도가 있다 이거야. 몇 가지야? 4개, 4개,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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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야. 8개, 10개, 12개, 14개, 15개. 전체가 몇 가지? 15가지 경우가 있고 이 중에서 합이 7이 되는 경우, 합이 7이 되는 거 찾아. 하나,
둘. 그 다음 뭐야? 2개밖에 없어. 합이 7이 되는 거? 3개, 4개. 합이 7이 되는 거 4가지 경우가 존재하더라. 자, 15분의 4. 표본 공간과 근원 사건에 대한 그냥 나열 정도라고 생각을 해보면 돼. 8번째 문제로 가보니 주머니 A와 B에 각각 숫자들이 그렇게 적혀 있어. 자,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했냐면 문제에 대한 판단. A 주머니에는 뭐가 있냐? 주머니 속에 1, 2, 3, 4, 5가 들어있다 이거야. 1, 2, 3, 4, 5. B 주머니에는 뭐가 있어? 1, 2, 3, 4, 5가 일단은 똑같이 있어. 근데 철수는 A 주머니에서, 영희는 B 주머니에서 각각 하나씩 꺼내서 숫자를 확인한 후 다시 넣지 않는다. 이와 같은 시행을 반복할 때 첫 번째 적혀 있는 숫자는 서로 다르고 두 번째 적혀 있는 숫자는 같을 확률이래. 자, 생각은 이렇게야. 잘 봐. 철수는 5개 중에 하나를 일단은 뽑아. 5개 중에 하나 뽑는 방법, 5개 중에 하나 뽑을 확률 얼마야? 철수가 하나 뽑잖아. 철수가 A 주머니에서 하나를 뽑아. 영희는 B 주머니에서 뽑을 건데 문제는 뭐냐? 첫 번째는 다른 숫자여야 된대. 철수가 아무거나 하나 뽑아. 5분의 5. 5개 중에 하나 뽑아. 그리고 영희는 철수가 뽑은 숫자랑 다른 숫자를 뽑는다 이거야. 그러면 철수가 하나 뽑았으니까 영희는 5개 중에 그 숫자를 제외한 4개 중에 하나를 뽑겠지. 이게 첫 번째 시행이야. 그리고 바로 이어져. 자, 하나씩 뽑아갔잖아. 예를 들어서 철수는 1을 뽑았어. 영희는 다른 숫자를 뽑았으니까 5를 뽑았다고 치자. 남는 숫자 2, 3, 4, 5, 1, 2, 3, 4 이렇게 뽑았어. 그 다음에 철수가 다시 뽑을 때는 0이랑 같은 수를 뽑아야 돼. 같은 수를 뽑을 때 어떻게 뽑을 거냐? 철수는 5를 뽑으면 안 돼. 5를 뽑으면 안 돼. 왜? 여기 5가 없으니까. 5 말고 2, 3, 4 3개 중에 하나를 뽑아. 4개 중에 3개를 뽑아. 그러면 0은 어떻게 되냐? 2를 뽑았을 때는 얘도 2를 뽑고 3을 뽑았을 때는 얘도 3을 뽑고 4를 뽑았을 때는 그 4를 뽑아야 되니까 4개 중에서 어떤 걸 뽑아야 되냐? 그거 하나를 뽑는 거야. 철수가 뽑은 그거 하나를 뽑는다. 이해는 되지? 자, 이렇게 계산을 해볼 수 있더라. 무슨 말이냐면 다시 한번 이 마지막 상황 봐봐. 철수는 2, 3, 4, 5 중에 하나를 뽑고 영희는 1, 2, 3, 4 중에 하나를 뽑아. 그러면 전체가 16가지인데 왜? 2, 3, 4, 5 4가지, 1, 2, 3, 4 4가지 중에서 같은 걸 뽑는 건 2냐, 3이냐, 4냐 3가지 있잖아. 요게 지금 두 번째 뽑은 거야. 두 번째. 다시 한번. 철수는 처음에 아무거나 뽑아. 영희는 철수가 뽑은 숫자 하나를 제외하고 뽑아. 그리고 나머지 4개씩 남았는데 철수는 4개 중에서 5를 제외한 나머지 3개 중에 하나를 뽑아. 그리고 영희는 4개 중에 철수가 뽑았다고 하는 그 숫자 하나를 다시 뽑아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계산 얼마야? 얘는 1이니까 신경 쓰지 말고 얘는 4를 나눌 수 있고 분모는 20분의 분자가 3이었다. 이와 같은 방법. 지금 이 내용이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 이해가 좀 안 될 수도 있지, 그지?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경우의 수를 따져서 철수와 영희가 처음에 뽑을 수 있는, 자, 이건 참고사항이야. 철수와 영희가 처음에 뽑을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 11부터 출발해서 5, 5까지 전체 25가지 경우 중에서, 그지? 처음에 뽑는 거다. 11부터 5까지 전체 25가지 경우들 중에서
서로 다르게 뽑는다고 했으니까 이 안에 다른 경우들만 참는다 이거예요. 그럼 11, 2, 3, 3, 4, 4, 5 다섯 개를 빼고 20가지 경우가 있어. 그 다음에 이렇게 나가는 거지. 그 다음 두 번째 사항은 하나씩 뽑았다고 생각하고 다시 4개, 4개 남았다. 그 다음 상황은 계산을 똑같이 하면 돼. 얘는 경우의 수를 다 따져서 푸는 거고 이거는 확률을 가지고 계산한 거예요. 그 다음에 9번 문제를 보면은 흰 구슬 하나와 검은 구슬 상자 1번이야. 흰 구슬 하나와 검은 구슬이 n-1개. 두 번째 상자 흰 구슬 2개와 검은 구슬 n-2개. 이런 식으로 상자 안에 들어있대. n개의 상자에서 임의로 한 상자를 택해서 2개의 구슬을 꺼낼 때 모두 흰 구슬이 나올 확률을 Pn이라고 하자. P10을 구해라. 그러면 n 값은 10이라고 결정이 돼 있지. 자, 9번 문제에서 n을 10으로 놓고 문제를 다시 읽어. 상자 1번은 어떻게 돼 있어? 흰 구슬 1개와 검은 구슬 몇 개? 9개. 상자 2번은 흰 구슬이 2개, 검은 구슬이 8개. 상자 몇 번 상자? 10번 상자 얘는. 그지? 10번 상자. 흰 구슬이 10개로 들어있는 이와 같은 상자 10개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2개를 꺼냈는데 임의로 한 상자를 택해서 2개를 꺼냈는데 모두 흰 구슬이 나왔다. 그러면 임의로 한 상자를 택할 확률은 10분의 1이야. 근데 상자 1번에는 흰 구슬이 2개가 들어있지 않으니 흰 구슬 2개가 나올 수가 없다 이거야. 자, 각자 해본다 이거야. 상자 1번을 선택했어. 그런데 흰 구슬이 나올 수가 없어. 또는 상자 2번을 선택해. 상자 2번을 선택할 확률도 10분의 1이야. 흰 구슬이 2개가 나오려면 10개 중에서 2개를 꺼낼 때 흰 구슬에서 2개를 꺼냈다. 상자 3번을 택할 확률도 10분의 1인데 10개 중에서 2개를 꺼낼 때 흰 구슬 3개 중에서 2개를 꺼내더라. 이렇게 나가다 보면 맨 마지막 10번 상자를 선택할 확률도 10분의 1이고 10개 중에서 2개를 꺼낼 때 10개가 흰 구슬이니까 그 중에 2개를 뽑았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 자, 얘네들을 어떻게 정리한다? 10분의 1로 다 묶어버려. 10분의 1로 다 묶고 분모까지도 다 똑같아. 10 커뮤니케이션 2 분의 1까지 묶어서 분자들만 보는 거야. 분자가 얘부터 쓰도록 하자. 우리 2 커뮤니케이션 2 더하기 3 커뮤니케이션 2 가다 보면 10 커뮤니케이션 2까지 더하는 거. 그러면 얘만 정리할 수 있으면 되니까 우리가 2항 정리에서 배웠던 그 식을 써먹도록 하자 이거야. 요거 3 커뮤니케이션 3이라고 놓을까 우리? 어차피 1이잖아. 2개 더하면 얼마지? 4 커뮤니케이션 3. 이게 4 커뮤니케이션 3. 그 다음 거 2개 더하면 얼마야? 5 커뮤니케이션 3. 쭉 가서 맨 마지막 거 더하면 11 커뮤니케이션 3이 얘네들의 합이야. 자, 지금 이 내용이 정리가 안 된 사람들은 2항 정리편을 한번 봐라. 2항 정리. 계산 결과 어떻게 되는 거야? 앞에는 10 커뮤니케이션 2가 얼마니? 45. 10분의 1 곱하기 45 분의 1 에다가 11 커뮤니케이션 3 어떻게 써야 돼? 11, 19를 3, 2, 1로 나눈 거 이렇게 써주라는 거지. 그러면 10은 얘랑 나눠지고 45는 얘랑 나눠져서 5가 남고 얼마야 분모는? 30분의 11이다. 요렇게 마지막 답을 정리해주면 되겠다. 30분의 11이니까 답은 4번이겠지, 그지? 보기 4번.
자, 여기에 있는 내용들 잘 보고 간추려서 생각을 해놔야 돼. 10번 문제야. A대학교는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으로 선발한다.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에 수시 모집이 정시보다 먼저인데 수시 모집에 지원한 합격생은 정시에 지원할 순 없고 3명이 A대학교 수시 모집에 지원을 했어. 3명이니까 일단 A, B, C 3명이 지원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런데 합격할 확률은 각각 다 2분의 1이야. 수시 모집에 합격할 확률. 자, 수시에 합격할 확률은 각각이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정시에 합격할 확률은 3분의 1이었대. 이 학생 3명이 수시 모집에 모두 지원을 하고 이 중에서 불합격한 학생은 다시 정시에 지원을 했는데 3명 중 2명이 합격할 확률을 구해라 이거야.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냐? A, B, C가 자, 첫 번째 경우다. 첫 번째 경우는 A, B, C가 지원을 했는데 얘네들이 몽땅 수시에서 합격을 다 해버렸어. 이렇게. 그러면 셋 다 합격을 하는 건데 문제에서는 3명 중에 2명이 합격을 했다 그랬으니까 1명은 떨어졌다라고 하자 이거야. 자, 2명이 수시에서 붙고 1명이 수시에서 떨어졌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시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정시에선 그럼 어떻게 되냐? 얘네들은 정시를 지원할 필요가 없고 얘는 정시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또 떨어진 거지. 그러면 3명 중에서 2명이 합격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이때의 확률 어떻게 계산해? A가 수시에 붙고 B가 수시에 붙었는데 C는 수시에서 떨어졌어. 떨어질 확률도 2분의 1이잖아. 그런데 정시도 지원했는데 떨어졌어. 3분의 2. 여기까지 됐지? 근데 꼭 A, B, C가 꼭 이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다 이거야. 순서를 바꿀 수도 있더라. 순서를 바꾸는 방법. 다시 말해서 A가 붙고 B가 떨어지고 C가 붙고 아니면 A가 떨어지고 B가 붙고 C가 붙고 해서 이런 경우가 3가지 경우가 존재한다. 됐잖아, 그지? 두 번째 경우 다시 한 번 더 A, B, C가 있어. 이번에는 수시에서 1명이 붙었어. 예를 들어서 수시에서 A가 붙고 B랑 C는 떨어졌어. 그러면 정시를 다시 지원을 하겠지? 정시에 지원을 했는데 A는 쓸 필요가 없잖아. B가 정시에 붙었어. C는 뭐야? 또 떨어졌어.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자, A가 일단은 수시에 붙었어. 자, 여기서 구분 A, B, C. 자, 여기 구분 됐지? 여기는 A, B가 어떻게 돼? 떨어지고 붙고 떨어지고 붙고 얘는 B. C는 뭐야? 떨어지고 2분의 1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자, 요게 C야. 근데 얘는 지금 여기서는 왜 곱하기 3을 했냐? 얘네 둘의 상황이 같았기 때문에 곱하기 3을 한 거야. 얘는 3명이 다 상황이 달라. 그러니까 얘네들의 순서를 바꾸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냐? 6가지가 있어. 줄 세우기 방법, 3팩토리 6가지 방법이 있는 거지. 그렇잖아? A가 떨어지고 붙은 거냐? 떨어지고 떨어졌냐? 뭐 이런 경우를 따져보면 얘가 6가지 경우가 있더라 이 말이야. 세 번째 경우는 어떤 거냐면 A, B, C가 자, 지금 우리가 구분을 하는 조건이 뭐냐면 수시에서 2명이 붙었냐, 수시에서 1명이 붙었냐, 수시에서 어떻게 다 떨어졌냐. 떨어지고 떨어졌어. 근데 정시에 지원을 해. 어떻게 돼야 돼?
붙고 떨어졌다 이거야. 이 경우 계산해 보면 이렇게 돼. A가 떨어지고 붙었어. 그리고 B가 떨어지고 붙었어. 그리고 C는 떨어지고 떨어졌어. 요렇게. 근데 얘네들의 순서를 바꾸는 방법이 얘 둘이 다시 상황이 또 같은 경우니까 곱하기 3가지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야. 이런 정도로 나누어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계산해보면 이런 거잖아. 얘는 2 나누고 얘는 3 나눠서 첫 번째 확률은 4분의 1이고 자 이쪽에다 쓰자. 4분의 1에다가 얘는 2 떨어지고 여기 3이랑 6이랑 나누면 2 남고 여기에 2가 또 약분이 되면 6분의 1이 남았어. 6분의 1. 얘는 2 떨어지고 3 떨어지고 나머지가 6, 6에 36, 36분의 1이 남았다 이거야. 그러면 전체가 36부로 통분을 해놓고 보면은 여기는 9가 남고 여기는 4에다가 여기는 1이니까 결과적으로 확률이 36분의 14다. 2로 나누면 얼마야? 18분의 7이었다. 이렇게 해서 확률의 값을 정리해주면 되는 거지. 계산하면 36분의 그지? 아 여기 36분의 6이지 그지? 여기가 6이야. 그러면 16이 되겠지. 여기가 16. 자 여기 마지막 계산 얼마야? 4로 나누면 9분의 4. 9분의 4가 마지막 답인데 아무래도 이제 뒤쪽에서 보면 9번 문제하고 10번 문제가 조금 까다로웠어. 여기에 보면 그지? 자, 이 기본적인 내용들 첫 번째 경우는 이렇다, 두 번째 경우는 이렇다, 세 번째 경우는 이렇더라 라는 것들을 조금 더 꼼꼼하게 정리를 해주면 문제 푸는데 크게 지장이 없을 거라고.